100%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이게 이해를 하든지 외우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해만 되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자 회복 단계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물권법 하죠. 물권법.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미리 좀 풀어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전까지 다른 공부하지 말고 민법 해요. 민법 물권법 다 한번 다시 동영상 좀 보시라고 앞에. 알겠어요? 그래야지 수업 들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안 듣고 그냥 들으면은 뭔지 몰라요. 우리 왜냐하면 들었고 한번 이론 내용 정리해 들었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업을 쭉 나가는데 페이지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그래서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 우리 계약법 할 때는 양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저당권 연결해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유치권까지 요번에 이제 할 거니까 유치권까지만 최소한 보고 오시라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책을 보고 오든 동영상 좀 보고 오시는지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우리 기출문제 있죠? 풀이했던 거 있죠? 주말에 했던 거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험 치면 성적이 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점유자 회복 단계. 자, 201페이지부터 갈 겁니다. 자, 우리 판소도 45페이지고 별표 3개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별표 3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서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권에게서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본권을 받으시긴 법령에 따라 청산해야 된다. 어렵게 해놨네. 맞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자, 판소노트는 필기할 필요 없이 판소노트는 45페이지죠? 판소노트 45페이지에 그 필기 다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이 이 토지를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뭐 위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무슨 청구합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하죠. 자,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이 또 뭐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얘가 돌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이 목적물을 자, 이게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런 공작물이 있는데 자, 이 공작물 빼보고 네, 건물이나 수목이 있다고 합시다. 건물, 수목, 공작물 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건물이하고 수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요 건물 있고 또 수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넘겼는데 자, 을이 있잖아요. 요걸 뭐 합니까? 사실상 뭐 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환 청구하고 있어서 점유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회복하려는 사람이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점유자와 무슨 관계? 해보자. 아, 타이틀이 왜 나오는지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약 각각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놨는데 그 중간에 위조했다든지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소유자인 A는 갑은 자, 을에게 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한다고요. 그래서 점유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 관계를 점유자와 무슨 관계를 한다? 회복자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무슨 관계? 회복자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할 때 이 점유자가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선의, 자주, 타주. 자, 자주는 뭡니까?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이고 타주 점유는 소유사가 없는 점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의.
악의는 뭐예요? 자기 건지 아닌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했단 말이야. 악의. 자조하고 타조 나눕시다. 악의는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눴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과실 수치권에 대해서 합니다. 수치권. 이게 201조 내용이에요. 자, 과실 수치권 내용은 뭐냐? 여기에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일단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을이 저 건물에 대해서 저 건물이나 자, 건물의 월세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300만 원은 뭡니까? 법정 과실이야. 임대차 계약, 법률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과실이죠. 자, 법정 과실입니다. 그리고 요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예요? 천연 과실. 요 천연 과실. 요거는 법정 과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과실이다. 과실. 네? 오케이? 그럼 이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그럼 선의점자는 201조 1항 가면은 선의점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다. 악의는 수치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의 건지 알면서 악의로 점유를 했다. 그게 생겼던 과실은 전부 다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해야 돼요. 법조문에 반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을의 과실로, 을의 잘못으로 소비하거나 훼손을 했을 때는 뭘 보상해야 됩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어. 나중에 법조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됩니다. 201조 3항 가면은 폭력을 쓰거나 자, 그러면 갑의 토지인데 을이 폭력을 써서 가져왔다든지 은미라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했다. 이랬을 때는 무슨 점유자를 본다? 악의 점유자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수치한 과실은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반환해야 돼. 소비학을 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우리 책에 나오지만 선의는 오신할 만한, 적어놔야 됩니다.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선이라는 것은 오신할 만한 정당 그것이 된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등기를 위조해가지고 얘한테 넘겼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뭐라니까? 나도 당했는데 이럴 거 아니야. 나도 당했는 거 할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예요? 선의.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를 제시했죠? 그럼 뭐라고? 선의야.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요 3년 동안 300만 원 얼마입니까? 곱하기 하면 3년이면 36 곱하기 300이야. 얼마야? 우리 지금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저번에 똑같아. 1억 800만 원이잖아. 1억 800만 원. 에? 걔로 안 되겠다. 계산 문제 던져야 되겠다. 그냥 던져야 돼. 맞죠? 그럼 민법해야지 뭐. 맞죠? 그래서 3년 동안 1억 800만 원을 얘가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자, 내가 오신할 만한 정당 그걸 제시했죠? 나도 당했다. 맞죠?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런데 악의는 뭡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 있죠? 무조건 다 반해야 됩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됐어요?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적어놔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선의 점유자가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답니다. 왜?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또 판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뭐에 준합니까? 과실에 준해서 적용된다. 준해서 적용됩니다. 이 판례까지 적어놓으시면 돼요. 책에 있는 판례 다 정리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을에게 야, 내 거니까 돌려도 A라는 사람이 위조했다 하더라도 내 거니까 돌려도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을은 뭡니까? 기분이 더러워 좋아? 좋아요 더러워? 더러워 좋아? 좋아 더러워?
아, 담아. 대답을 하세요. 마스크 때문에 대답하기 싫죠? 자,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아니면 고기라도 끄떡끄떡 하라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하면은 을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열심히 갖고 오고, 빌려주고, 갖고 왔는데 내게 아닌 게 밝혀졌다고. 기분이 더럽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때리 빡 분다. 이게 멸실훼손이야. 그래서 법 좀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선의일 때는 과실 수치할 수 있지만, 멸실훼손 책임. 멸실훼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점유자. 점유자. 에? 알겠죠? 멸실훼손 책임. 이게 이제 몇 조다고? 202조 내용이야. 오케이? 202조 내용인데, 선의이고 자주일 때는, 선의라는 게 뭐야? 내 건지 알고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 맞아, 이거라 생각하고 점유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부서진 상태 그대로 주면 돼. 무슨 이? 현존이. 오케이? 자, 그런데 타주라는 건 뭡니까? 지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아무리 선의라 하지만 손해의 뭡니까? 전부를 배상해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많이 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끝까지만 해야 돼요.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맞죠? 부서졌네? 나도 몰랐는데.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선의고 뭐예요, 여러분? 자주죠. 내 걸 생각하고 있었다. 맞죠? 여러분이 갑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가 될 수 있어? 을이 될 수 있잖아. 이런 법률관계에서는 내가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손해, 타주라는 것을 입증되면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악이면 뭡니까? 무조건 손해의 전부. 손해의 전부다. 그럼 뭐일 때만? 선의고 자주일 때만 현존익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 멸실훼손에 대해서. 선의고 자주일 때만 현존익인데 타주일 때도 현존익이다. 옴니가 있습니까? X야. 알겠죠? 악의는 뭐 볼 필요 없이 손해의 전부라는 거 알거든요. 자, 그 다음에 멸실훼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을이 저 목적물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다. 그럼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03조입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를 할 때는 선의, 악의, 자주, 타주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 비용에는 또 훈련해야 돼요. 비용에는 무슨 비와?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는 거예요.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 자, 통상의 필요비가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조문에 밑에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태풍, 지진 와가지고 부서졌다, 일부 파손됐다. 그때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특별 필요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시험에 4번, 총 5번 나온 거 있어요. 총 5번. 한 2, 3년 동안 5번 나온 게 있어.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치하면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과실을 마면은, 수치를 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걸 이해 한번 해보자. 월 얼마씩 월세 받는다고? 300씩 받잖아, 300씩. 사과 나무에 사과도 받아. 연마다 사과 나무에 사과를 먹어. 맞죠? 탭이 10만원, 20만원 들어가고, 가옥 수리비 20만원, 30만원 들어가. 그냥 보일러 고치는 거 한 10만원 들어가. 자, 이렇게 들어간 비용은 월 얼마 받는데? 300만원 묵는데, 그 정도는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300만원 처음 웃으면, 너무 강조지 안 되네. 처음 웃으면 안 되죠? 드시면 이랍시다. 드시면. 처자 붙이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처를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드시면 청구하지 마라. 왜?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맞죠? 300만원 많이 묻잖아. 에? 가옥 수리비 20만원, 1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300만원 묻는데, 맞죠? 청구하지 말라고. 니 많이 묻다 아이가. 오케이? 뭘 수치하면은? 과실 300만원 수치하면은 통상의 필요비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가옥 수리비, 탭이
이런 비용 청구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 농사 지으면 농협에 가서 이제 퇴비 사봐요. 13만 원, 12만 원 그거 1년 냈습니다. 뭐 주말 농장 이런 거 안 합니까? 언제 하면 되느냐? 합격하고 가세요. 알겠죠? 합격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퇴비에 들어가는 비용 별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옥을 수리했다. 퇴비 들어간 것은 통상의 필요비라는데 이런 것은 300만 원 과실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취하면은 청구하지 말아요. 왜? 많이 묻다 아이가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5번 나왔다 했어요 총.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시험 나온 적 있다 없다? 태풍 지진 나가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거는 청구할 수가 과실 수취해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해서 이게. 근데 이거 나온 적 있다 없다? 그럼 버리는 거야. 위에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안 내고요. 요거 우리 시험도 안 내고 간평사 주택관리사 문제도 안 냅니다. 여러분이 그 토요일 날 그제 뭡니까? 개론할 때도 간평사 문제 막 좀 풀어봤잖아. 왜 그러냐면 간평사 문제를 뺏겼으니 많이 낸다고. 응? 우리 시험은 간평사 주택관리사 딱 뺏겼어. 서로 뺏겼어 냅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치기 전에 간평사 주택관리사 문제도 다 정리해 줍니다. 제가. 예? 애가 씨가 다 해줍니다. 애가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입비입니다. 유입비는 자, 일단은 요거 필요비는 뭡니까?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지. 유입비는 계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유입비야. 자, 그러면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많은 경우에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입비 들어가죠. 28회 기준이면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필요비 들어간다. 옵니까 있습니까? 1년 냈다고. 응? 가액 증가 현존할 때 유입비 들어가지. 가액 증가 현존할 때 필요비 들어간다면 옵니까 있습니까? X야. 가액 증가 현존하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비다? 유입비야. 자, 유입비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올해 나왔었잖아요. 회복자가 선택하는데 점유자가 선택한다. X입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 여기서 누굽니까? 갑입니다. 을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하면 돼요. 을이 점유자잖아. 지출 금액이 1억 들어갔는데 증가액 2억이 됐어. 그럼 2억 청구하겠죠? 같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2억 달라고 청구하면 갑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야, 1억 줄게. 누가 선택한다고? 을이 내 1억 들어갔는데 같이 2억 됐으니까 2억 달러 청구하면 갑이 뭐랍니까? 나 1억 줄게. 누가 선택한다고? 갑이 선택한다.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이야. 1억 주겠어, 2억 주겠어? 2억 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같이 2억 갔으니까 그래 줄게. 돈 많은데 뭐 주면 되지 뭐.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적게 주려 하잖아. 아니, 여러분 정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을이 청구하니까 누가 선택해? 갑이 선택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됩니다. 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그리고 금액이 많잖아, 많아 적어. 물론 여러분이 1억이야 뭐 돈은 알겠지만 저는 1억이면 뭐 평생 갚아야 될지도 몰라요. 맞죠? 자, 그러면 1억인데 그럼 한국을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받아야 돼? 법원에 허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찾아가서 법원에 가서 1억 내 한국을 요구하니까 나눠서 1억을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갚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게 뭐야? 허열입니다. 허열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기간 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7회 시험이 나왔어요. 필요비는 허열을 받는다. 옴이가 있습니다. 유입비야.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유입비는 동글이지. 에? 허여도 동글이야. 에? 허여 받는 건 어떻게 해요? 유입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해하면 외울 필요 없어. 필요비는 20만 나왔어요. 허여 받아요? 판사님 가보세요. 욕 태바지게 합니다. 20만 원 갖고 나눠서 하려고?
알겠어요? 필요비는 20만 30밖에 안 나오는데 수리비가 허여받는 거 안 받나요? 안 받는다고. 허여받는 건 무슨 비다? 유입비 1억 2억 돼야지 허여받지.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요 내용이 점유자와 회복조항입니다. 자, 점유자 회복조항에는 소유자인 갑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떤 등기를 위조해가지고 을 앞으로 넘겼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을 때 소유자인 갑이 자, 현재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점유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회복자 관계. 저 회복자가 누구야? 소유자입니다. 파수도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선의 점유자일 때는 반환할 때 내가 이제 뭡니까? 반환하면서 내가 들어갔던 뭐 과시수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내가 선의다. 나 몰랐다. 나도 위조당했다. 사기당했다. 그래 되면 선의 점유자야. 그러면 3년 동안 먹었던 1억 8천만 원의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악의는 반환해야 돼, 안 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멸실에서 있을 때 선의고 자주일 때는 선의고 자주일 때는 현존이, 악일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고. 됐어요?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다. 목적물에 들어갔던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취했을 때는 과실 수취할 때 청구를 못합니다. 자, 유입비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3번 나왔다. 한 2, 3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 선택하고 반드시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란 나오고 허여받는 거는 필요비입니까? 유입비입니까? 자, 나중에 여기다 문제 풀면 나오지만 필요비에 허여받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유입비가 허여입니다. 됐어요? 이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했으니까 밑에다가 끝 적어놓으면 돼요. 알겠죠? 이게 끝이다. 이거만 다 정리하면은 다 맞춥니다. 자, 그럼 갑시다. 자,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데 밑에 과실취득 여부 2번 돼 있죠? 자, 양갈 1번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가 201조.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자, 기업번에 별표해야 돼. 핵심이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나옵니까?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점유물의 과실취득은 첫 번째 줄 법정과실, 천연과실 다 포함된다 그랬죠? 고심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한다.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 포함됩니다. 2번에 니은번에 별표는 쉬고 주권은 쉬고 그래서 선의 점유자 과실을 수취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환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 선의 점유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읽으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악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 자, 다 설명했어요. 악의는 전부 과실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기업번에 보시면 별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악의 점유나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 과실 현갑해 별표. 시험에 총 5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자,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점유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점유자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고요. 됐죠? 그런데 밑에 니은번에 과실이 없는 경우 현관편을 주고 과실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배상하는데 대가를 보상하는데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하고 니은번을 묶어 놓으시고 별표, 기업번이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번에 가시면은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를 본다 그랬어요 아까? 소재기시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고. 됐습니까?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가서 멸실훼손 책임입니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할 때. 자, 누가 멸실훼손했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다고요. 악의 점유자 현관편.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 배상 현관편을 주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도. 자, 선의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배상하는데
소유이사가 없는 점유자는 타주죠. 손해전부를 배상한다. 그러면 선이지만 소유이사가 없는 타주는 손해전부 이거죠. 이거 보세요. 선이지만 소유이사가 없는 타주는 손해의 전부야. 선이고 자주일 때는 무슨 이? 현존이다. 현존이.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양갈로 2번의 별표. 선이고 자주일 때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현존이. 악이고 타주면 무슨입니까? 손해의 전부입니다. 자, 보면 체크하시고. 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비용에는 필요비가 있고 유입비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필요비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보존. 단어 찾았어? 보존.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있죠? 점유물에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입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2번의 별표입니다. 2번의 별표 두 개. 뭐를 취득했을 때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면 많이 묻다 아이가 통상의 필요면 청구하지 못한다. 미 옆에 적어놔. 많이 묻다 아이가. 농담이야. 저건 지치면 안 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많이 먹었으니까. 오케이? 과실 뭡니까? 300만 원 먹었으니까 수리비 뭐 20만 원 30만 원 나온 거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실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내용이 이제 하살표 해놓고 이거죠. 그렇지만 태풍 지진 나가지고 들어왔던 특별 필요비는 과실수취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유입비입니다. 자, 유입비의 별표인데 계량의 현관편이시고 계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 서있죠. 계량하기 위해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현관편 해놓고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해놓고 위에다가 필요비 적어놓고 X.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나오면 무슨 비라 했어요? 유입비인데 필요비라고 나왔다고. 28의 기출. 28의 기출 해놓으시고. 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라고 돼 있죠. 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회복자가 밑에다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지출 금액 현관편, 증가액 현관편. 자, 그럼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 소유자가 선택한다고. 청구를 누가 합니까? 을이 청구하잖아. 점유자가 청구하잖아. 그럼 선택은 누가 해야 돼? 갑이 해야지. 갑이 누군데? 회복자 소유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2번. 물건의 가치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유입비라 하는데 자, 3번의 별표입니다. 허여할 수 있다. 27의 기출 적으시고 허여받는 건 필요비입니까? 유입비입니까? 유입비잖아. 밑에 허여 밑에다가 필요비 넣고 X. 27의 기출. 요거 전부 다 토요일날 다시 다 문제 풀면서 확인 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허여받는 거는 필요비다 유입비다? 유입비입니다. 27의 기출 딱 하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비용상환 청구 행사입니다. 자,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을이잖아. 을 누구야? 점유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자, 내가 소유자가 뭐가 들어왔어요? 소송이 들어와서 돌려달라고. 그 돌려줄게.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들어갔던 비용은 내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면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갑이 을에게 뭡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돌려도 이랬더만 알았다. 내가 돌려줄게. 근데 내가 들어갔던 비용은 네가 좀 내놔라 이 말이야. 들어갔던 비용이 필요비가 있고 유입비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개념 잡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현재의 점유자다. 상대방은 누군데? 두 번째 줄 현재 회복자. 회복자에 대해서 회복자가 누군데? 소유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돈이 많잖아. 1억 2억 되잖아. 돈이 많으니까 법원에 뭐 받아야 돼? 허여. 허여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지. 그거 있죠? 맞습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줄. 일단 두 번째 줄까지 주시고 유입비를 받을 때가 유치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허여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나왔죠? 찾았어요?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필요비 유입비를 안 주면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기간에 유치권 못하지. 행사를 못합니다. 왜? 법원에서 요렇게 갚아라고 허여를 해줬으니까 허락을 해줬으니까. 오케이? 그 기간에 유치권 못해요. 그래서 행사 시기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이게 뭐예요? 자,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해봐.
자, 갑이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니까 의리 좋다. 내 반환할 테니까 내 들어갔던 비용 달라고 하잖아. 언제 했는데?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또 반환할 때 뭐합니까? 자, 반환할게 했더만 돈도가 이마 청구했단 말이야. 자, 유입비 1억 들어갔는데 청구했단 말이야. 안 줘. 그럼 무슨 권 행사해버려? 유치권. 됐죠? 자, 그러면은 유입비 청구는 언제 합니까?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반환하면서 무슨 비 달라고 합니까? 돈도가 안 주면 뭐 해버려? 유치해버리지. 그거 줄꾸면 돼.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하는 게 뭐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예요. 두 번째 주까지 줄꾸면 돼요. 됐어. 끝났습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은 자, 판례 보기는 그냥 참고사항 보시고 반환 청구할 때 그 내용입니다. 아까 위에 봤던 거야. 언제 목적물을 반환 청구를 할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용 상환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갈로 5번은 뭐냐면은 203조의 적용 범위인데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적법한 계약 관계. 예를 들면 뭡니까? 임대차 계약일 때는 임대차의 비용 상환 청구는 법조문이 다루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임대차 같은 경우 적용된다, 안 된다?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전세 계약일 때도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언제만 적용됩니까?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알겠죠? 이럴 때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럼 1번 첫 번째 줄.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의 적법한 점유를 가지지 않아. 예를 듭니다. 적법한 계약관계가 있으면은 그 계약에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 의해서 하고 그런 계약이 있다 없다? 없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약관계 교란 법조항이나 법리가 있을 때는 전세권 이런 거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전세권에서 이제 비용상환 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지, 여기 있는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나머지 밑에 그냥 볼 필요 없습니다.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양갈로 밑에 동그라미 4번 내용이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적용되고, 알겠죠? 그러면 203조 가는, 여기 203조 가는 내용은 어디만? 두 사람의 적법한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만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적용되고, 전세권인 경우는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203조의 적용 범위는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나 취소나 위조 이렇게 내가 말소 청구할 때 이 점유자 회복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차나 전세권에는 임대차에서 가는 내용이 적용되고 전세권은 전세권에 하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자,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기본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도 있네. 1번은 맞습니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을 하고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이 간접 점유권이 있죠. 194조 내용이고 맞고. 2번은 맞습니까? 197조 1항입니다.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하고. 3번은 전후 양시에 점유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뭐 된 것으로, 이거 아까 198조 아까 했죠? 시험이 잘 나왔다 그랬죠? 자, 3번이나 나왔다 그랬습니다. 맞고. 점유 개시된 걸 추정한다. 맞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수정한다. 200조 내용 맞고. 자, 5번 답이죠.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은,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은 어디만 적용된다 그랬어?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부동산 물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답이 5번. 자, 4번 문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은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선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비료 청구 못합니다. 맞죠? 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별표 해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 자, 책임 있는 사람을 멸시했다.
소유이사가 없다 줄 거 놓고 무슨 점입니까? 타주다 선이죠. 손해전부배상입니다. 자주고 선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행위죠. 자, 그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맞는 거지? 맞다. 소유이사가 없다 밑에 줄 거 놓고 타주니까 선이더라도 손해전부입니다. 자, 3번. 점유물에 관해서 필요비 상한 청구는 자, 필요비 상한 선악을 부분하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저기 다 보세요. 비용 상한 청구는 전부 다 선악 불문하고 다 동남이죠. 자주 타주 부분 없이 다 동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필요비 상한 청구돼서 회복자는 법원의 허여를 받을 자! 필요비인데 허여 나왔어. 유익비죠. 허여하면 동글동글 유익도 동글동글이죠. 허여도 동글동글. 허여받는 거 어디다? 유익비다. 그래서 4번 X.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잘못을 해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대가 보상해야 되죠. 과실입니다. 과실 행간펜 쭉 끊어놓고 과실 잘못으로 과실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했었죠?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인데 이거 다 했던 겁니다. 판서노트에 46페이지요. 점유보호 청구권 가져갑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권이다? 점유권 또 물권이죠. 자, 이거를 침탈했다. 그럼 침탈자에게 뭡니까? 반환 청구해야 되지.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입니까? 손배. 자, 점유자인데 침해를 하고 있어요. 일부를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유권이나 물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방해 나가라 해야 되지요. 방해 제거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자, 옆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지진 나가지고 옆에 건물이 무너지려 그래. 예? 그럼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침탈자에게는 뭡니까? 요거 침탈을 간 사람한테는 뭐하고 반환 청구를 하고 갑이 및 손배. 자, 손배는 뭡니까? 손해배상은 뭐가 있을 때? 상대방의 고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손배. 자, 여러분이 소유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는데 침탈을 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2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아가 돈을 모아가 샀는데 적금 들어가 땅 사고 아파트 샀는데 침탈해 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 똘똘 말아 죽여야 된다 했잖아.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하면서 부당이득 반환까지. 기억나요? 물권 청구할 때 했잖아. 맞죠? 그때 하면서 뭐 했어요?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단독주택 살찌게 팬티가 넘어갔다니까 바람에 넘어갔죠? 팬티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뭡니까? 상대방이 고의 과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고의 과실 요하지 않는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의 과실이 있고 악의적으로 했을 때는 손배까지 같이 때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점유권은 우리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이 있는데 점유권은 도둑놈도 뭐 가질 수 있다고. 점유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기간을 1년 제척기간 1년을 줍니다. 짧게 준다고. 그럼 내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도 갖고 있어. 소유권도 갖고 점유권도 있어. 침탈에 갔어. 그럼 난 뭡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하면은 1년의 제한이 없어. 소유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들어봤습니까? 책에 줄 거는 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근데 점유권은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1년.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준다. 왜 이렇게 짧게 주느냐?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둑놈도 점유권에 기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간을 짧게 주고 내가 본권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이해됐어요? 이 법조문 만든 취지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년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요
무슨 특칙이냐면 공사 특칙이 있습니다. 공사 특칙이 뭐냐면은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이 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제약이 많이 따르고 또 침탈해가지고 병인태 이 부동산을 넘겼어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야. 자, 특별 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 자,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마이크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점유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을이 침탈을 했어. 병인한테 넘겼어. 병이 선이야. 그럼 나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침탈해 가졌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내 거니까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게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렇게 돼야지. 내가 뼈빠지게 돈 모아고 샀다니까. 10몇 년 동안 돈 모아가 딱 샀는데, 딱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침탈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똘똘 말아 주게 되잖아.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하면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 하잖아.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얘가 다시 을에서 병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난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소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근데 점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제약이 따른다. 누구이든 못해. 선의의 특별 승계는 못해. 그런데 만일에 이거 했다가 졌어. 점유권에 의해서 했다가 졌어.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어? 소유권에 의해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208조 아까 전에 대강 빨리 읽고 지나갔지만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소에 영향을 미치지? 그거 안 넣거든. 않거든. 그럼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해가지고 패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소유권에 관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208조 내용이 우리가 시험에 208조 내용이 30회 때 시험에 그 지문 그대로 나왔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런 제약이 많다 많다고요. 자, 소유자가 뭡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액션 취하면은 언제든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위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한이 몇 년이 있더라고. 1년인데 이 1년이 뭐라고? 제척기간이네. 자, 제척기간 밑에다가 또 출소기간. 이게 깜빡에서 나온 기간 아니에요. 그 출소가 아니고 날출자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날출자야. 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이 많다고. 점유권이. 내가 정당하게 권리 취득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제약을 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면은 이런 제약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되면 돼요. 자, 이게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 하트 있죠? 하트 파스워드. 이 중요하겠죠? 하트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하트가 뭐냐면은 요거야.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뭘 당했다고? 사기 기망을 했어.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을 거잖아. 알겠죠? 을 거기 때문에 사기 희망이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뭡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답니다.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요 판례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21회 때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205페이지. 205페이지 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면 침해나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권에서 인정되는 건데 무슨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끝. 넘어갑니다. 자, 넘기면 당사자는 자 누가 됩니까? 직접 점유자, 간접점유자 다 되죠. 자, 두 번째 줄에 별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더라 없더라? 복습하고 있는 거야. 없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죽으세요.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 염려가 되자.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유 회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것이고, 점유물을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2번에 고의가실은 반환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가 했죠. 펜트가 넘어가면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고의가실 요하지 않는다고 했고, 침탈은 뺏기는 겁니다. 첫 번째 줄 있어요. 양가류원 점유의 침탈의 정의가 뭐라고? 점유를 뺏기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판례 보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2번의 별표입니다. 밑에 2번 사기 나와 있죠. 사기나 횡령, 유실물 습득하는 경우에는 침탈 행위가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사기는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중간에 생략하고 사기 나오면 끝에 점유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3번은 읽어보시고 양가를 3번 갑니다.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침탈당한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2번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207조 내용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 반환할 것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고 이거? 자,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거 설명드릴게. 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야.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옆에서 이거 그려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야. 2년 전세를 했어. 이 사람이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자,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얘가 침탈했어. 병이 침탈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맞아요? 이 사람 침해자야. 침탈자, 침해자. 예? 자, 침탈자 또 적읍시다. 침해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접 점유자는 침해자 분 침탈합시다. 침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침탈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얘한테 와서 뭐랍니까? 야, 빨리 돌려줘.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 자, 왜 내가 직접 못 가져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했잖아. 그럼 2년 동안 누가 사용수익 해야 돼? 을이잖아, 을. 내가 가져와도 다시 뺏어 와도 다시 줘야 돼, 얘한테. 그러면 이 침탈자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 법조문 이해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다시. 간접 점유자는 얘한테 침탈한 사람에게 빨리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얘 돌려주라 했지? 근데 이제 얘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딱 설명하고 법조문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자, 2년 동안 누가 사용수익하기로 약속돼 있어. 계약서. 을이잖아. 직접 점유자 을이잖아. 침탈해 갔어, 병이. 그럼 어떻게 돼? 을한테 돌려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져와도 다시 누구 줘야 돼? 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207조 2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시험에 2번 나왔어, 그대로. 자, 갑시다. 뭐라 되어 있냐? 다시 한번 해볼게.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 청구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간접 점유자, 이 갑은 을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됐어요?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 원칙은 직접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간접 점유자가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어. 직접 점유자에게 주라고 해야 되지. 오케이? 근데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만 내가 받을 수 있어. 예외입니다, 그게. 알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다, 2번. 자,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은 누구야? 침탈자 또는 승계인이죠. 그거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셔야 될 게 동그라미 2번에 별표인데 두 번째 줄.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제척기간 별표 몇 년입니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현관펜 해놓으시고, 그리고 무슨 기간이야 밑에? 동그라미 출소기간에 현관펜을 쥐고, 그리고 바로 밑에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죠. 예, 제척기간이 뭐야? 법률이 예정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맨 끝에 무슨 기간을 해석한다? 출소기간을 해석한다. 맨 끝에 있어요. 판례 보기 맨 밑에 무슨 기간을 해석한다고? 출소기간. 깜빵에서 나온 기간 아니야. 이거 나중에 8월달 돼가 저희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 있어요. 출소기간 누가 깜빵에서 나온다? 이런, 누가 깜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서울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이라고. 넘기시고.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방해받을 때는 방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돼 있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제척기간 몇 년이라 했어? 1년. 자, 그리고 손배기간도 1년입니다.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2번 공사로 방해 나와 있습니까? 공사 수칙이야. 공사가 진행돼서 몇 년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가 공사가 완료됐을 때 청구하지 못한다 돼 있죠. 자, 됐고.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보전 청구권입니다. 점유보전 청구권.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예방 또는이죠. 또는 현관펜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2번은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것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 가서 두 번째 줄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4번에 두 번째 줄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옆에 페이지 가서 제척기간이죠. 몇 년? 1년이죠. 자, 근데 2번 공사 특칙적으로 놓으시고,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력구제부터는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211페이지 기본 예제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묶은 것은 되어 있네요. 19의 기출 문제. 기억번호 옵니까? 있습니까? 읽으니까 아주 부드러워. 맞는 거야. 읽었는데 기분이 더러워. 틀린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번 맞아 틀려?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가실을 있어야 된다. 맞죠? 고의가실이 있으면 손배 들어가는 거야. 없으면 반환 청구만 하면 돼. 자, 설명했던 겁니다. 충분히. 기억번 맞고. 니은번은요? 염려가 있으면 어디? 예방 또는이죠. 과가 아니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이 더러운 문제죠. 더럽긴 했죠, 이거. 또는인데 과로 냈습니다. 더럽죠. 자, 그런데 자주 내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디귿번. 사기 나왔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했죠. 사기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을 거니까 반환 청구 못합니다. 디귿번 맞죠? 기억 디귿입니다.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들어간 게 딱 2번.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기억부터 리얼까지 했을 때 기억부터 디귿까지 읽고 답을 일단 찾아보면 돼. 알겠죠? 그럼 한 개 안 보고 답 맞출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박스형 문제의 장점입니다. 문의태. 리얼번 어떻습니까? 점유자가 점유 침탈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전등하자. 여기까지 왔어. 선의의 특별승계까지 왔다가 다시 악의까지 넘어갔네. 아이고, 어렵게 만들어 지랄 틀었네. 맞죠? 네, 전득자까지 왔어. 그럼 앞에 특별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보고되잖아. 반환 청구 못하죠? 이 사람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맞는 거지? 맞는 거죠? 네. 틀린 거네. 있다가 아니라 없다지. 없다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